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근 1년 동안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해결리 문제를 잠깐 총평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8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론이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가 20개에서 25개 정도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많게는 15개 정도, 적게는 한 10개 정도는 12개 정도는 우리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8문제 중에서 2문제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는 사실 좀 어려웠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깊숙하게 나가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듀윌 교재로 공부하시고 저하고 계속해서 수업을 연계해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남한테 이렇게 남 다른 과목에 피해 주지 않을 정도, 그래도 50점에서 60점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5번.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가 아니죠. 현금 흐름을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예요. 그 말이 빠졌습니다. 자, 5번이 답이고요. 2번은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재무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전체 재무대표는 5가지 배웠잖아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아닌 거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정답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4번에 보면 자, 부동산 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기업은 부동산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라 해서, 취득원가는 어디까지가 취득원가죠? 취득원가는 매전기가 취득원가죠.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보간판 포함 안 되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재고자산의 매입가격은 취득원가에 속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매입가격 50만 원. 자, 여기다가 매입운임은 더해줘야 되겠죠. 자, 매입운임이 2,500원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거는 할인받은 거니까 빼야죠. 그래서 15,000원 빼고요. 그 다음에 하영료, 이거 더해줘야죠. 하영료는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수입관세, 원래 수입관세는 어떻게 되죠? 수입관세가 환급이 불가능한 세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환급이 가능한 세금은 나중에 돈 되돌려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 받을 금액이 7,500원이야. 그럼 10,000원 중에서 7,500원은 환급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2,500원만 환급이 불가능한 세금만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 매입 기타 제조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이거는 비보간판 X 포함하면 안 되죠. 그 다음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이외의 보관원가, 요 말이 중요하죠. 이외의 보관원가는 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당연히 비보간판 보관원가잖아요. 이것도 X.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요거 더하면 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 거래 내역을 계속기록법에 의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액을 구하래요. 우리 이동평균법 어떻게 합니까? 이동평균법은 2개 쓰고 걔내고 2개 쓰고 걔내서 기말재고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죠. 마지막에 남는 걸 구하면 됩니다. 자, 1월 1일 날 지금 기초가 몇 개 있냐면 500개, 단가는 75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5, 25, 37,500원. 자, 그 다음
6월 1일 날 판매했네요. 6월 1일 날 매출. 자, 노란 걸로 할게요. 팔았어요. 몇 개? 250개. 그럼 이거 75원이죠? 자,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250개 곱하기 75원. 네, 18,750원. 자, 그럼 이제 개내야죠? 개내면. 자, 요거 빼야 되겠죠? 250, 개는 똑같아요. 75. 그럼 요거 곱하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18,750.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매입했어요. 8월 1일 날 매입. 자, 몇 개? 250개. 매입은 90원. 요거 곱하면 1845, 22,000, 1845, 22,500원. 자, 그럼 개내야 되겠네요. 개내면 500개죠, 500개. 500개. 단가는 새로 구해야 되고, 요거 더하면 되죠?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22,500원. 자, 41,250원. 그러면 41,250원 나누기 500. 그러면 평균 단가가 82.5원입니다. 소수가 나왔네. 그죠? 이게 딱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매출을 했어요. 몇 개를? 300개를 팔았네요. 단가는 이겁니다. 82.5. 그러면 300개 곱하기 82.5. 그러면 24,750원. 자, 그럼 자, 개 내면 되겠네요. 개. 마지막 남는 거 물어봤으니까. 요거 300개. 단가는 똑같죠? 82.5. 그럼 요 금액이 기말재고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 나올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16,5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거래요. 자,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을 어떻게 구해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일단 재고자산 계정을 그리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재고자산 계정 그리면 기초재고가 18,000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55,000원. 자, 그 다음 매출액이 나왔는데 매출총 이익률이 30%잖아요. 요거 매출 원가 구해야죠. 예, 여기 매출액이 얼마라는 거야? 8만 원인데 이익률이 30%니까 매출총 이익률인가 곱하기 0.7 그러면 되죠. 그럼 얼마? 5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가 17,000원이 기말재고가 돼요.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은 읽으면서 식이죠. 재고자산 분의 매출 원가 나왔으니까 56,000원 나누기 재고자산은 평균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7,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은 3.2회가 나오게 되겠죠. 3.2회.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도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한국은 2001년 말에 실지 재고 조사한 재고자산의 원가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고 안에 5만 원의 재고자산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재고자산 포함하는 거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2001년 12월 27일 대안으로부터 FOB 선적지 인도 조건 선자 동그라미 하고 매입하여 그랬으니까 내 거 맞죠. 선구 도판 내 겁니다. 얼마? 15,000원 더해줘야죠. 15,000원 더하고 두 번째 한국이 2001년 중에 구매자에게 시용 판매를 목적으로 시용 판매는 뭐에게 무료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해 보고 좋으면 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품 원가 2만 원을 보냈는데 기말 현재 구매자가 이 상품 30%의 구매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30%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70%. 얼마예요? 2만 원 곱하기 0.7. 요거는 매입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요거만큼 기말재고로 잡으면 되죠.
14,000원. 자, 그 다음에 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은 2001년 말 실사한 재고자산 중 얼마 중? 5만 원 중. 요 안에 있는 겁니다. 5만 원 중에 2만 원은 주거래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다. 담보로 제공 중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재고로 봐야죠. 그죠? 예. 그런데 아직 저당권 실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저당권 행사 안 했다는 거니까 내버두는 거예요. 저당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2만 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더해주면 안 되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래 더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위탁 판매를 했어요. 적성한 상품이 5만 원인데 이 중에 60%가 판매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는 판매된 거니까 나머지 40%가 판매가 안 됐으니까 곱하기 0.4. 얼마? 6,000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85,000원이 되겠죠. 85,000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 8번도 우리가 천천히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국이 2001년 초에 재무상태표상의 당좌 자산이 얼마래요? 예, 3,500원이래요. 그런데 재고자산이 1,500원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은요, 당좌자산에다가 재고자산을 더하면 그게 유동자산입니다. 그럼 유동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유동자산은 3,500원에다 1,500원을 더하는 거니까 5,000원이 되겠죠. 5,000원. 그렇죠? 예, 유동자산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필요 없고요. 자, 그런데 유동부채가 2,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당좌자산을 2,000원으로 나누면 요게 당좌 비율이고요. 요게 당좌 비율이고, 그리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이거는 유동 비율이죠. 그런데 비율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율이 분모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 얘도 역삼각형이죠. 이것도 역삼각형이야. 이랬을 때 조건을 줬어요. 상품 1,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상품 1,000원, 대변의 현금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는 하나만 주고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쉽게 했을 텐데 하나가 더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500원을 현금으로 회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은 500원 들어오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500원이 감소하죠. 자, 이랬을 때 이 상품만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거든요. 그럼 당좌 비율은 볼까요? 당좌 비율은 자산이 500원 증가하고 자산이 1,500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당좌 자산은 1,000원만큼 감소가 더 크죠. 얘는 1,000원이 감소한 거예요. 유동부채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부호가 다르면 삼각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호 다르면 그냥 분자가 달랐으니까 분자를 그냥 그대로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감소한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감소하고요. 자, 유동 비율은요. 유동 비율은 얘도 유동자산이고 얘도 유동자산, 얘도 유동자산, 다 유동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1,500원이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1,500원 감소했으니까 증감이 없잖아요. 그럼 얘도 불변, 얘도 불변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변이죠, 불변. 변한 게 없으니까 불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9번은 감사 의견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세 가지 회사를 주면서 이 세 회사에 대한 감사 의견은 어떨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갑회사는요,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야 감사해보자, 재무제표 갖고 와봐 해봤더니 중요한 위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회계감사 종료 전에 모두 수정이 돼서 최종 재무제표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정이에요. 이건 적정 의견을 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의뢰사가 회계감사 이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회계감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을 때는 적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최종 재무제표에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배 내용이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미 적정 의견으로 판정이 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정이에요. 마지막 거는요. 감사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적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의견 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도 이것도 좀 보면 쉬운 거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걸 반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크죠. 2001년 말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재무제표는 여기서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겁니다. 부채로 반영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부채가 될 만한 걸 골라라 이 소리예요. 기억, 2001년 근무 결과, 2002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자기 일을 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해당 연차는 2002년에 모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될 거다, 어느 정도는 사용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금액을 추정해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부채입니다. 자, 니은 2001년 말에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2002년에 컴퓨터를 납품할 거라는 거죠. 2002년에 납품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일단 거래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 선급선수 무슨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체결된 거고 실질적인 거래는 행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부채로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001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해서 2002년 3월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했다. 그럼 현금 배당 결의는 2002년 3월에 결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을 결의할 때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2001년 재무제표에는 배당금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부채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한국은 모든 매출 거래를 매출 채권 증가로 처리한다. 이 얘기는 모든 매출은 다 외상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현금 매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1년과 요게 포인트입니다. 2001년과 2002년 중에 해수 불능이 확정되어 제거된 매출 채권은 없다. 다시 말하면 2001년과 2002년에는 손상 확정된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해수 불능으로 회계 처리를 했던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도 없을 때, 자, 그랬을 때 다음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정을 두 개를 그려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매출 채권 계정이에요. 매출 채권 계정인데 2002년 거죠. 2002년 거로. 이게 2002년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손실 충당금 계정인데요. 이것도 2002년 거예요. 2001년 거 아닙니다. 2002년 겁니다. 그럼 2002년 납만 보세요. 자, 매출채권 기초기말. 2002년에 매출채권의 기초는 2001년 말이죠. 95,000원. 2001년 말에 기말 매출채권이 95,000원. 그러면 기말은 대변이죠. 10만 원. 두 번째, 기말 손실충당금 그랬어요. 손실충당금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2001년도 말은 2002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손실충당금의 기초는 대변이죠. 얼마? 15,500원. 기말은 차변입니다. 17,000원. 자, 마지막 매출이죠. 자, 매출은 2001년 매출은 필요가 없어요. 2002년 거니까 2001년 매출은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하고 없어지는 거죠. 2002년으로 안 넘어옵니다.
수익과 비용은 해당 연도에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2002년의 매출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다 이게 외상 매출이에요. 자, 외상 매출로 얼마? 그렇죠. 98만 원.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손상 확정이 없어요. 손상 확정이 없는 거.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돼? 이게 손상 차손 얼마? 1,500원. 그럼 여기 손상 확정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빼면 이게 현금 회수가 되죠. 현금 회수액. 그죠? 차변합계 더해서 대변합계를 빼면 얼마? 97만 5천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물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2002년 초 매출 채권의 전기 2월. 전기 2월은 기초예요. 네, 9만 5천 원 맞았고요. 2001년 초 손실 충당금의 전기 2월은 없다. 2001년은 지금 이거 2002년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01년 초는 없죠. 2001년 말은 일로 넘어왔지만 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3번에 2002년 손상차손은 요거 1,500원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2002년 초에 손상차손의 전기요액은 0이다. 맞았죠? 왜? 손상차손의 전기, 손상차손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틀린 건 5번. 답은 쉽게 나왔어요.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5번에 보면 현금 회수된 매출 채권은 97만 6,500원 틀렸잖아요. 97만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에 자 아파트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한국이 당기말에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자 우선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부채를 따지면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자본이 증감을 합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나는 거래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당기 관리비 수입이 발생했대요. 당기에 발생했으니까 이거 수익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주죠. 자본 증가입니다. 두 번째, 차기 관리비를 당기에 미리 수령했다. 이건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죠. 선수잖아요. 선수. 그래서 이거는 당기 순이익 영향 안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기 급여가 발생했대요. 그 급여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자본 총계의 마이너스 감소가 되겠죠. 두 개입니다. 당기 중에 주식 배당이 실시됐다. 주식 배당은 자본 총계에 영향이 없다잖아요. 무상증자. 그래서 이거는 영향이 없고요. 마지막 당기 미수이자가 발생했다. 미수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이거는 수익 계정 그려서 수송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수익 계정을 그리면 됩니다. 자, 수익 계정을 그리면 이게 수익인데요. 손금. 자, 보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말 미수 임대료. 이거 자산이에요. 선수 임대료. 이거 남의 돈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 부채입니다. 잔액이 다 같을 때 2002년 중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11만 8천 원이다. 그럼 이거부터 쓰라고요.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손, 금. 여기가 손익, 여기가 현금.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다? 11만 8천 원이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임대료 이건 얼마냐? 그럼 여기 기초기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선미 집어넣으면 되죠. 미수는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요. 기말이 대변입니다. 선수 임대료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고요. 기말이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합계, 대변합계 더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 11만
6,300원. 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에 재무보호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자, 옳은 겁니다. 자, 요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요, 이거는 유출가치예요. 유익가치 아닙니다. 틀렸죠? 2번, 공정가치와 역사적 원가는 유익가치에 해당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유익가치는 두 개예요. 누구누구?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이게 유입가치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유출가치. 예. 세 번째, 사용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정보다는 틀렸어요. 이 사용가치는 기업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기업 특유의 가치가 사용가치예요. 시장 참여자를 가정하여 반영한다.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를 가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공정가치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에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 현재 지금 그 자산을 다시 산다면 요 소리예요. 측정일에 지급해야 할 대가, 다시 산다면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는 더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에 역사적 원가를 기반한 이익은 현행 원가 그러면 안 됩니다.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가 아니죠. 과거 원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의 답은 5번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 5번. 자, 16번. 자, 2001년 초에 건물 5만 원을 취득해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우리 투자부동산 나오면 어떡하죠? 예, 투자부동산 나오면 줄사탕 그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줄사탕 그려서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5만 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그랬는데 2001년 말에 공정가치가 38,000원이 됐다가 2002년 공정가치는 42,000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2001년이고요. 여기가 2002년이에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죠. 플러스 4,000원. 플러스 4,000원. 근데 그게 보니까 감가상각이라고 나왔죠.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자, 17번입니다. 자,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취득원가는 얼마냐 그랬죠. 자, 요 문제는 우리 과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24회 때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예. 자,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구입가격 얼마요? 예. 1,050원에다가 최초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이거 더해야죠. 예. 그 다음 신제품, 새로운 신자잖아요. 새 신자. 광고, 판촉 활동 관련 원가 이거는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2세1 완초. 2세 할 때 새로운이에요. 예. X.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거 더해야죠. 시운전비 더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시험 가동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이거는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익이에요. 예, 이건 수익,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X. 그 다음 마지막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란 말이 중요하죠. 재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이거 이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2세1 완초 이것도 X 끝. 그럼 요게 답이죠. 예, 얼마? 1250원. 정답은 4번이 정답. 이런 거는 참 쉬운데요. 예, 18번입니다. 18번. 자, 손익계산서 회계 요소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요소는 수익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 답은 5번이죠. 나머지는 다 재무상태표예요. 자, 19번입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는 예, 이거는 건설계약인데요. 우리 건설계약은 보통 그냥 두 번째 연도에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세 번째 연도 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3년 걸 다 계산해서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이 문제는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 누적 발생 계약원가라 누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적. 이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적 발생 계약원가가 A입니다.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추가 소요 예정원가 이건 B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A, B를 준 거죠. 원래는 2001년 거 계산하고 2002년 거 계산하고 2003년 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적이 다 돼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얘만 하면 돼요. 2002년부터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 2001년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A는 52,000원, B는 28,000원. 그럼 A 플러스 B는 8만 원. 분의 52,000원. 이게 진행률이죠. 이게 진행률이에요. 그죠? 예, 그럼 진행률은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65%예요. 그러면 공사 수익은 어떻게 돼요? 공사 수익은 이게 1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죠? 10만 원짜리 공사죠. 예, 10만 원짜리. 10만 원 곱하기 0.65 그럼 6만 5천 원이 2002년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2003년도 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공사 이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익은 6만 5천 원 갖고 계산하면 안 되지. 지난 연도에 공사 수익을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안 했으니까 내비두고 여기만 구하면 되니까. 자, 2003년에 진행률은 A가 6만 8천 원, B가 12,000원. 그러면 8만 원. 그럼 8만 원 분의 6만 8천 원. 그럼 요거 진행률이 몇 퍼센트? 85%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공사 수익은요. 어떻게 계산해요? 10만 원 곱하기 그죠? 10만 원 곱하기 85% 0.85 그럼 요게 몇 년 지나면 1년, 2년, 3년 동안에 인식한 수익이야. 그럼 여기서 누굴 빼야 돼? 전년도 공사 수익을 빼야 돼. 얼마? 6만 5천 원을 빼야죠. 그래야 이게 단기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단기 수익은 얼마 나올까요? 2만 원. 자, 그럼 이제 공사 이익을 계산해야죠. 공사 이익은 수익이 2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비용은 얼마냐? 그럼 비용을 잘 봐야지. 비용은 이게 원가 6만 8천 원 나왔는데 이 안에는 전년도까지 인식된 공사 원가가 포함된 거거든. 그러니까 6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을 빼면 얼마예요? 16,000원 나오잖아요. 그럼 16,000원이 단기에 발생한 공사 원가예요. 그럼 여기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이익은 4,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예, 그래서 2001년도 거까지 계산해서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고 2003년도 거 물었으니까 그냥 2002년부터 해서 계산해도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근데 이 20번 문제는요, 우리 24회 때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24회 때 출제된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24회 때는 잔존 가치가 없었고, 지금 여기는 잔존 가치가 2,000원.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 내용 연수는 4년. 잔존 가치는 2,000원, 원가 모형. 자, 그런데 2004년 초는 몇 년 쓴 거예요? 3년. 쓰고 16,000원에 처분을 하면서 이익으로 1,500원을 인식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몰라요. 잔존 가치는 2,000원인데 내용 연수는 4년이고 이걸 정액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액법으로 하면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 줬냐면 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요게 장부금액이거든요. 요게 장부금액이에요. 요걸 알면 돼. 취득원가에서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빼야 돼. 근데 모르잖아. 장부금액을 구하면 돼. 근데 이 장부금액은 몰라도 우리가 처분한 가격은 알죠. 얼마에 팔았죠? 처분 가격은 16,000원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나왔다. 그쵸. 이익이 1,500원 나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빼면 14,500원이 되겠죠. 이 14,500원이 3전 쓰고 난 장부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1년치 남은 거예요. 1년치 남은 겁니다. 이게 내용운수가 4년이니까
3년 썼으니까 3년 빼면 1년 남았잖아요. 그럼 이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잔존가치 14,500원에는 감가상각이 아닌 것도 들어있거든. 얼마? 2,000원. 그러면 여기서 2,000원을 빼면 얼마? 12,500원. 요게 감가상각이야. 매년 감가상각액은 12,500원이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생각해야 돼? 4년. 그럼 곱하기 4. 됐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 금액이에요. 누계 4년 동안. 얼마입니까? 5만 원. 여기다가 이거를 더해줘야죠. 이게 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나누기 4년 그랬더니 얼마? 12,500원 나왔다. 우리 몇 년 썼냐? 3년 썼다. 이거거든요. 그럼 3년 썼으니까 얼마입니까? 3, 1은 3, 6, 1호. 37,500원. 37,500원을 감가상각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이거 더해보니 이거 나오는 거. 취득원가가 나오지.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감가상각액이 5만 원이니까 이 안에 잔존가치 2만 원을 포함시켜야죠. 그래야 취득원가가 되지. 그래서 얼마? 5만 2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보니까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37,500원 플러스 14,500원. 그럼 여기 얼마? 5만 2천 원. 5만 2천 원에서 이거 빼면 14,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잔존가치만 좀 잘 알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자, 2001년 초에 한국은 현금 12,000원을 이전 대가로 지급을 하고 대안을 합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합병할 때는 항상 공정가치를 가지고 합병합니다. 자, 그래서 합병일에 대안에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한 것 같다. 한국이 인식할 영어권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재무상태표 그리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자산은 매출채권 자산 밑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9,000원. 그럼 이게 자산합계가 이렇게 됐죠. 부채는요. 비유동 부채가 7,000원이고 예, 매입채무도 부채니까 부채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게 순자산이야. 이게 순자산의 공정가치예요. 자, 그럼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그랬더니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요거 2만 원이잖아요. 12,000원 빼면 8,000원이잖아요. 그럼 8,000원짜리를 우리가 얼마를 줬어요? 12,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인수했으니까 얼마를 더 줬죠? 그렇죠. 4,000원. 그래서 이 4,000원이 영업권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22번. 자,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요거 답만 체크를 할게요. 4번입니다. 4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차 넘어간 거는 손상차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틀렸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보세요. 1번은요. 맨 끝에 가면 취득 시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안 돼. 자산으로 해야 돼. 그 다음 2번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합검사 비용이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해야 돼요. 틀린 겁니다. 자, 적격자산의 취득과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서 발생하는 기간,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자산이죠. 차입원가는. 마지막 5번은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해야죠. 왜? 상업적 실질이 없으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고요. 없을 때는 장부금액입니다.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수익인식 5단계 순서죠. 제일 먼저 계약의 식별, 가로가 수행 의무의 식별입니다. 그럼 우리 박스 안에 가로가 4개인데 다 그 4개가 전부 다 수행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자, 다음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그랬어요.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이익준비금.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설명을 했어요. 자부자 문제 풀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25번. 자,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 징수를 했대요. 그거 보관하는 건 뭐예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자, 우리 25번 문제는 이거는 사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채 문제는 일단 사발면을 그려줘야 되겠죠. 사발면 그려놓고요. 자, 읽어볼게요. 2001년 1월 1일에 상각 원가로 측정하는 액면 10,000원. 사채 표시이자가 5%.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는 10%. 만기는 2003년 말이니까 3년이고요. 자, 이거를 얼마에 발행했대요? 8,757원에 발행을 하였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 이자 지급 한번 해봐요. 이거 곱하면 500원이죠? 그럼 매년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500원. 유효이자는 이거 곱하는 거니까 이거 반올림하면 876이네요. 자,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 차금 상가액이야. 얼마? 376원.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장부 금액은 더해줘야 되겠죠? 장부 금액은 더해줘야 됩니다. 8757. 여기다가 376. 그러면 요 장부 금액이 9133. 자,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10% 이자 주면 요거 빼고 913원 되겠네요. 913원. 그러면 차금 상가액은 413원. 그럼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자, 장부 금액은 또 더해줘야 돼. 9133에서 플러스 413.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은 9546. 장부 금액이 9546입니다. 자, 이때 이 9546을 문제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에 상환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한국이 동사채의 90%를, 요게 문제입니다. 90%를 상환했다는 거. 다 상환했으면 9546이 장부 금액인데 상환 금액도 9546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제로지. 처분 손익이. 그런데 이 중에서 90%만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는 안 갚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만큼 돈이 더 좋은 거잖아요. 장부 금액금 상환한 게 10%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90% 곱하면 0.9 곱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0.1 그러면 요게 손실이 되는 거죠. 0.1로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95 반올림해서 955원. 그러면 여기서 빼면 손실이 955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포인트는 100% 다 갚았으면 9546, 9546이니까 이익도 손실도 안 나오는데 90%만 상환했다니까 10%는 아직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이 90%가 돼야 된다고요. 요게 9546에 90% 그러면 8,591원이에요. 8,591원짜리를 이렇게 갚은 거예요. 그럼 요 차이가 손실이죠. 돈을 더 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되는데, 요런 거는 참, 그래요. 계산하다 보면 다 했는데 90%. 이게 문제를 천천히 잘 읽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죠. 우리 현금 흐름표는 이거 먼저 그려놓고, 요건 쉽게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얼마래요? 당기순이익이 10,000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박스. 감가상각비는 차변이죠. 4,000원. 그 다음 매출 채권의 증가. 이거는 대변이죠. 자산 증가. 재고자산 증가 역시 대변. 매입 채무 감소. 매입 채무 감소하면 좋잖아요. 대변입니다. 대변. 그 다음에 유상증자. X. 유상증자는 재무활동이에요. X. 사채 상환. 이것도 X. 재무활동입니다. 끝.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6,000원 나오죠. 6,000원. 답은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예요? 금융자산이 아닌 거. 선세충실이 금융자산이 아니죠. 선세충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 찾으면 돼. 그럼 답은 4번 나왔잖아요. 뭐 당기 법인세. 법인세 나왔잖아요. 자산이든 부채든 뭔 관계가 있어요. 예. 그 비금입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에 2001년 초에 설립한 한국은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00주다. 근데 우선주가 3,000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다는 얘기는요.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선주가 3,000주인데 액면 금액이 1,000원이에요. 3,000주 곱하기 1,000원. 그러면 자본금은 300만 원인데 여기에 배당금을 10%를 준대요. 그러면 얼마? 30만 원. 그럼 30만 원이 누구 거야? 이게 우선주가 가져가야 될 돈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5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5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470만 원 나누기 보통 주식수 그러면 되죠. 근데 보통 주식수는 기초에 10,000주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변동된 거는 없대요. 그러면 그냥 10,000주가 되죠. 그럼 나누면 얼마? 470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30번입니다. 30번은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요. 자, 이것도 쉬운데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만 이쪽으로 갈까나 이쪽으로 갈까나 그것만 잘 계산하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이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은행 예금 잔액은 10,000원이고 그게 은행 잔액은 10,000원이랍니다. 그럼 회사 잔액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좌예금 계정 잔액을 일치를 해봤더니 조정 전 이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야. 예. 요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부 정리를 통해서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금액 물어보는 거니까. 자, 박스. 한국이 거래처에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아직 미인출됐다. 미인출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인출됐으니까 여기 계산해 줘야죠. 여기서 빼줘야죠. 얼마? 2,000원. 자, 두 번째. 한국은 입금 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한 예금이 있대요. 여기서는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기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잡아야죠. 이건 은행 거예요. 자, 세 번째. 한국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있네요. 은행 수수료는 여기서는 뺐는데 우리가 안 뺐다는 거니까 우리가 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타회사가 부담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게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요. 내가 부담할 수수료가 아니야. 그런데 은행이 내 계정에서 빼버렸어요. 여기서 뺐다는 얘기예요. 내 게 아닌데 어떡할까요? 이놈이 다시 더해줘야지. 왜 내 거에서 빼? 걔 거에서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 얼마? 500원. 이렇게. 요거만 조심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회계 처리하지 않은 이자 비용 이거 빼야죠. 500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500원 빼면 되니까 9,5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9,500원 돼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더해줘야죠. 맞나? 9,500원이. 1,500원, 500원. 9,500원. 자, 그러면 요거 800원 올라갈 땐 더하기가 돼야 돼. 더하기. 그럼 9,500원에서 800원을 더하면 1,300원. 뭐가 잘못된 거야? 2,000원, 1,000원. 은행에서 수수료 뺀 게 3,000원. 요게 400원이네. 500원이 아니라 400원. 그죠? 400원. 잘못 계산했어요. 요거 400원. 그럼 여기 금액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1,400원하고 이거 빼니까 600원 차이니까 600원을 더 빼야 되니까 9,400원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9,400원이 돼야 되니까 800원을 더해주면 되니까 1,200원 되겠네. 1,200원.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우리 31번은 주식 문제인데 제가 이거 주식 문제는 잘 나온다고 얘기도 했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이 나오면 이게 파른 게 다 팔았냐, 다 중간만 팔았냐, 이것 따라서 우리가 줄사탕 그리는 걸 잘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100주를 샀다가 중간에 50주를 팔고 나머지 50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사탕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00주는 100주지만 이 100주 중에 50주는 팔고 50주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러면 이거 줄사탕 3개 그려서 예, 이렇게 그리면 돼. 이거는 처분한 거야. 처분을 먼저 할게요. 자, 얼마 주고 샀어요? 살 때 100원 주고 샀죠? 그랬다가 2001년 말에 얼마 됐어요? 120원 줬죠? 그리고 2002년에 말에 140원이지만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파는 거는 밑에 있어요. 2002년 5월 1일 날 50주를 처분일의 공정가치가 11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10원에 팔은 거예요. 110원에 팔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1년, 2002년이잖아요. 여기가 2001년이고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걸 물어본 거니까 100원만큼 10원만큼 손해났죠? 손실이 10원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50주니까 얼마 손실이야? 500원 손실.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얼마 주고 샀죠? 100원. 2001년 말에는 얼마 됐죠? 120원. 그리고 중간에 안 팔고 2002년 말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 됐죠? 140원. 이게 평가 금액이잖아요. 그럼 2002년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겨요? 20원. 곱하기 몇 주? 50주.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에요? 1,000원. 그러면 20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얘 손실, 얘 이익 그러니까 플러스 500원이 되죠. 플러스 500원. 증가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 번 풀어봤어요, 우리가.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에. 자, 200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00원이다. 이 자료를 이용했을 때 보통 예금은 얼마냐? 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이렇게 그려야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다? 50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거 다 더한 게 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자, 갑니다. 자, 박스 보면 통화는 현금이고요. 송금 수표도 현금. 선일차 수표는 X. 보통 예금은 현금. 이거 몰라. 이거 구하는 거예요. 당좌 개설 보증금 X. 우편한 증서 현금. 마지막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X죠. X. 그럼 이거예요. 이거 다 더한 게 500원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거 더하면 250원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얼마예요? 그렇죠. 얘도 250원 돼야지. 그래야 두 개 더해서 500원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가회계 문제인데 원가회가 8문제인데 우리가 그나마 맞힐 수 있는 게 2문제예요, 2문제. 나머지는 참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설명을 다 했어요. 예, 설명은 다 드렸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나왔다는 거죠. 자, 33번입니다. 한국의 내년 예상 손익 자료는 다음 같다. 연간 생산 판매량이 20%가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하겠냐 그랬잖아요. 자, 현재 증가하지 않은 상태의 판매량이 400개 아닙니까? 근데 20%가 증가하니까 80개가 증가하는 거죠. 판매량이 80개가 늘어나는 거. 여기에 이익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박스 안에 보니까는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0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단위당 판매 가격 나오면 빨리 이거 뭐 있죠? 판사와 변호사는 공정하다. 이거 해야죠. 자, 얼마? 2,000원. 마이너스 변동비 얼마인지 모르는데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있는 게 변동 원가율이 여기가 0.7이래요. 그럼 여긴 0.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원 곱하기 0.7 그러면 1,400원. 2,000 곱하기 0.3 그러면 600원. 아니면 이거 빼도 6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럼 하나 팔 때? 그래요. 6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몇 개를 더 팔았어요. 지난 연도보다. 80개. 그러니까 곱하기 600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48,000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한국은 2001년도 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다. 자, 직접 노무 원가가 기본 원가의 40%다. 기본 원가의 40%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원가에는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가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노무 원가가 40%에 해당한다면 재료는 60%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계정 그려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재료, 노무비, 제조간접비. 자, 그랬을 때 기말 제공품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직접 재료비가 9만 원, 제조간접비가 7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죠? 제품 제조원가 여기가 20만 5천 원, 기초 제공품이 여기에 기초예요. 5천 원. 자, 그러면 기본 원가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기본 원가거든요. 이 금액에 얘가 몇 퍼센트? 4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 얘는 6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이 금액, 요 금액 곱하기 60% 그랬더니 9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 0.6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오네. 얼마? 15만 원. 여기가 15만 원. 이게 15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만 원의 60%는 9만 원. 15만 원의 40%는 그쵸 6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15만 원. 그랬을 때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를 빼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35번부터는 35번도 사실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이게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당황을 하면 못 풀죠. 이거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1년 3분기 상품 매입 예산은 다음과 같다. 7, 8, 9 매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매월 상품 매입액은 현금으로 40%를 주고 나머지 60%는 외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외상으로 사오면 4만 원은 현금 주고 나머지 6만 원은 외상으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단 매입 시점에서 현금 매입에 대하여서는 2%의 할인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현금 매입 내가 돈 주고 사는 금액에 대해서는 2%를 할인을 받으니까 몇 퍼센트? 98%만 돈을 주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0만 원에 내가 샀다. 근데 현금으로 얼마를 줘? 40%. 그러면 4만 원 현금 주고 외상으로는 6만 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금 줄 때는 4만 원 다 안 준다는 거예요. 2%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98%만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632 39,2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야. 2% 깎아받는다는 거야. 얼마? 800원. 800원 깎는 거잖아. 요 소리예요, 지금 요게. 그리고 외상 매입의 30%는 매입한 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그랬을 때 9월에 현금 지출 예상액은 얼마냐? 9월에 지급할 돈이 얼마냐? 이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7월에 판매된 금액은 7월 달에 주고 8월 달에 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외상으로 매입한 거는 9월 달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그럼 8월 달 거 봅시다. 8월 달에 외상으로 매입한 거는 9만 원이에요. 근데 이 9만 원 중에는요, 40%는 현금이고 60%가 외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 준 요거는 언제 줍니까? 요거는 8월 달 지출이에요. 8월 지출. 그쵸? 근데 요 60%에 해당하는 거 얼마? 69, 54. 얼마? 54,000원. 자, 54,000원은 언제 지급을 하게 됩니까? 54,000원 8월 달에도 줘야 되고 9월 달에도 줘야 돼요. 그런데 8월 달에 몇 퍼센트 준대? 30%. 여기가 30%, 여기가 70%. 그럼 우리는 9월 달 것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4,000원 곱하기 70%. 54,000원 여기에 70%만 주면 되잖아요. 0.7. 그러면 35, 28, 37,800원. 요게 9월 달에 지급할 돈입니다. 자, 그럼 9월 달 거 계산합니다. 9월 달 거는 8만 원이죠? 8만 원인데 얘는 9월 달에 40%를 지급하고 60%는 다음 달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0%는 얼마입니까? 32,000원. 근데 32,000원 줄 때 우리가 몇 퍼센트를 깎아받아요? 2%를 깎아받잖아요. 그럼 2%를 깎으니까 얼마만 주면 돼? 0.98. 98%만 주면 돼. 2% 깎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와? 요거 곱하면 3만, 자,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3만, 1,360원.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러면 요 60%는 언제 줘야 되느냐? 요 60%는 9월 달에 줘야 될 것도 있고 10월 달에 줘야 될 것도 있어요. 9월 달에 줘야 될 거는 30%, 여기는 70%. 그럼 얘는 관계없잖아. 얘는 건. 30%니까 얼마야? 여기 6이 얼마야? 48,000원이죠? 48,000원에 30%. 그럼 얼마 나올까요? 이거 곱하면 되잖아. 48,000원 곱하기 0.3. 그러면 1, 2, 4. 얼마? 14,400원. 그러면 결국 9월 달에 지급하게 될 돈은 요거 세 개죠. 요거. 그래서 더하면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83,560원이 답이 됩니다. 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지금 금방 푸는 이런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번입니다. 야, 이거 표준원가잖아요. 표준원가는 매해 나온다는데 5번에도 또 여기만치 나왔는데요. 역시 이것도 고정제조간접비. 둘 다 물어봤어요. 둘 다.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우리는 변동비는 표표, 실실, 실표. 고정제조간접비는 표표, 실실, 기표.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변동제조간접비 그리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죠. 고정제조간접비 그립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변동제조간접비의 표준 배부율은 5원이에요. 여기는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생산량이 안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나왔어? 배부율이 나왔으니까 생산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변동비니까 배부율이 5원이라는 거야. 1시간당 5원.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죠. 5원 이렇게. 그 다음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율.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율은 4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4원, 여기도 4원. 표준 배부율이 4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 2001년도 제조간접비 원가의 기준 주업도가 2,500시간이다. 기준 여기잖아요. 여기가 2,500시간이라는 거예요. 2,500시간이고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은 2,750. 실제는 여기잖아요. 실제 노무 시간. 여기가 2,750시간. 그럼 여기도 2,750시간. 얘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다르지만 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너무 내려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얘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조간접비의 조업도 차이가 2,000원이 불리하다. 조업도 차이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조업도 차이예요. 자, 조업도 차이가 얼마가 불리하다? 마이너스 2,000원이라 이 소리예요. 마이너스 2,000원이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요? 10,000원이죠. 마이너스 2,000원 되려면 얘는 8,000원이죠. 8,000원 나누기 4. 그럼 여기 표준 시간이 나와요. 몇 시간? 2,000시간. 2,000 곱하기 하면 되지. 그럼 요 놈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2,000. 이렇게. 얘만 다르고 나머지 얘네들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10,000원. 여기는 곱하면 얼마 나오죠? 예, 곱하면 13,750.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 능률 차이는 이게 능률 차이예요. 능률 차이는 얼마냐? 얼마? 마이너스 3,75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조금 되면 풀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자, 우리 37번 문제는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얘는 이게 부문 원가가 공통비하고 개별비로 나눠졌어요. 우리 기본세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산할까? 이건 먼저 이거 당구공을 먼저 그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당구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한 개의 보조부문 S와 보조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접 배분만 됩니다. 단계 배분 할 수가 없어요. 상호 배분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배분법을 하는 겁니다. 제조부문 P1, P2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부문 공통 원가는 화재 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분의 면적,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점유 면적은 밑에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배분한다. 이걸 먼저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2001년 6월에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때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에 자, 크기 밑줄 쳐야 돼요. 보조부문 원가 총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문 원가 총액을 구하는 거 전체를 다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는 박스에 보면 부문 공통원가가 화재보험료가 쭉 가면은 16,000원 있고 감가상각비가 쭉 가면은 14,000원 있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3만 원이잖아요. 요 3만 원을 S에다가 배분하고 P1, P2에 배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3만 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돼? 3만 원? 예. 뭘 갖고 배분하냐? 이렇게 면적을 갖고 하래. 그 면적을 보면 어떻게? 면적이 20, 30, 50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00이잖아요.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50. 그러면 100분의 20 그러면 6,000원. 3만 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 9,000원. 3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 그러면 15,000원. 그래서 이게 S1, 이게 P1, 이게 P2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1의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S1의 금액은 16,000원이 되는 거죠. 자기 금액 얼마? 10,000원.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온 게 얼마? 6,000원. 그러면 이제 이걸 당구공을 그려야 되는데 당구공이 3개입니다. 3개. 얘가 보조부 하나고요. 제조부는 2개예요. 이렇게. 여기가 P1, 여기가 P2예요. 자, 그럼 자기 금액이 얼마 있느냐? 그러면 S1의 금액은 원래 자기 돈 10,000원하고 그죠? 그리고 공통부에서 온 거 6,000원을 더하니까 얘는 16,000원이 자기 돈이고 P1은요? 원래 자기 돈이 얼마예요? 15,000원. 그죠? 그리고 자기 돈이 15,000원이고 면적 9,000원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얼마야? 24,000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께. 자, 그 다음에 P2는요. 원래 자기 거 18,000원하고 예, 공통비가 50% 온 거 15,000원 더하니까
3,000원이 자기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얘하고 얘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S1이 이거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용역수수 관계를 보면 자, 박스 맨 밑에 겁니다. 보조부 자기는 자기 안 가지니까 P1에 50 갖고 P2에 30 가지니까 두 개 더하면 100이 안 되잖아. 20.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50, 30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S1 거고 요건 P1 거고 요건 P2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안 가져 자기니까. 그럼 얘네 둘이 놀아 갖는 거야. 요거 둘이 갖는 거야. 그럼 여기 50 갖고 여기에 30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100이 안 되니까 어떻게? 16,000원 곱하기 더하면 50, 80분의 50. 그럼 얼마? 10,000원 나오네. 10,000원 이렇게. 10,000원 나오죠?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게 얼마? 10,000원. 그러면 6,000원 남는 건 여기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누구 걸 물어봤어요 지금? 그렇죠. P1 걸 물어봤어요. P1 거니까 이거잖아요. 얼마? 34,000원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예,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조금 어렵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한국은 200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01년과 2002년 생산 판매 활동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2001년과 2002년은 생산 판매가 똑같다 이거 안 같다 이 얘기예요. 생산량이 500개고 판매량이 300개다 그래요. 그러면 2001년 거를 한번 볼까요? 2001년 거는요. 계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2001년은 처음 하는 거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생산량이 몇 개예요? 500개를 생산해서 3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기말이 남은 게 몇 개 남았다? 200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2년은 어떻게 됩니까? 자, 2002년은 이게 2002년입니다. 2002년은 2001년에서 이게 넘어오죠. 기초가. 그렇죠? 기초가 200개가 넘어오잖아. 2001년에 안 팔린 게 2002년도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2002년에 생산 판매는 똑같잖아요. 몇 개? 생산이 500개, 판매가 300개. 그럼 여기 기말이 몇 개 남냐 이거예요. 기말이 얼마 남습니까? 기말이 400개잖아요. 400개. 기말이 400개잖아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를 봅니다. 세 번째 줄. 2002년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12만 원이 더 많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원가 계산이 12만 원인데 변동원가 계산은 얼마냐? 그러니까 빵원이야. 왜? 얘가 12만 원 많아야 되니까. 그럼 요게 이익의 차이야. 얼마 차이 나요? 12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12만 원. 그럼 생산량은 몇 개냐? 여기 생산량에다가 남은 거 기말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라냐? 기말 재고가 몇 개가 남았어, 지금. 200개 남았잖아, 200개. 2001년에 남은 게 200개. 그렇죠? 그럼 200개로 나누면, 요거 2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600원 나오나요? 600원. 그렇죠? 그런데 기말에 지금 몇 개가 남았어? 400개니까 곱하기 400개 그러면 얼마? 24만 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봐요. 200개일 때 12만 원 차이 났으니까 400개면 12만 원의 배가 되겠죠. 왜? 생산 판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00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400개. 한 개당 고정비가 600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시죠? 예. 됐죠? 요 기말 재고가 200개라는 거예요. 2001년 기말 재고는 200개다. 그럼 12만 원으로 나누면 단가는 600원이다. 근데 기말에 남은 게 몇 개 남았어? 400개. 400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 문제는 그냥 쉽게 풀면 그냥 답이 바로 나오고 이거는 정상 공선 이거 막 따지고 풀면 좀 어려워요. 근데 따지지 않고 풀면 쉽습니다. 자, 일단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모든 원가는 균등하니까 재료비든 가공비든 무조건 완성도를 다 곱해라 이 소리예요. 다 곱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기초제공품 수량은 100개,
60%. 자, 그럼 이거 계정 그려서 일단 먼저 집어넣을게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은 여기입니다. 몇 개요? 100개 60%. 단기 착수 수량은 여기죠. 1100개. 완성품 수량 여기 900개입니다. 900개. 기말 제공품 수량은 200개 30%.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게 차대수표 수량이 맞아야 되는데 요게 1200개인데 여기는 1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100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요 100개가 뭐냐? 요 100개가 공손이에요, 이게. 공손이 100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요건 기말이고 요건 공손입니다. 기말 수량.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보면 2001년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87원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전체를 다 갖고 하는 거야. 요거 갖고 하는 거, 이거 날리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하는데. 그죠? 평균법은 금액이 여기 기초가 얼마 있고 당월이 얼마,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금액 나누기 요거 수량 그랬을 때 단가가 얼마 나왔다? 187원 나왔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위당 원가가 147원이다 이 얘기는. 됐죠? 자, 품질 검사는 완성도 40%. 얘는 40%에서 검사를 한다 이 소리죠.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 5%를 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그럼 나머지는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이때 정상 공손 원가를 정상품에 배부한 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 금액을 배부한 후 기말 제공품 금액은 얼마인가 이 소리거든요. 배부된 후. 근데 얘가 일로 배부되느냐 안 배부되느냐 이게 문제라고. 자, 보세요. 평균법으로 계산한 게 한 개당 187원이면 여기 기말이 지금 몇 개입니까? 완성도 곱하니까? 그렇죠. 60개죠? 60개 곱하기 187원. 그럼 이게 기말 제공품 금액이에요. 기말 제공품 금액이 얼마 나오냐? 11,220원 나와요. 그러면 공손품의 원가는 얼마냐? 공손, 요거 공손. 자, 요거는 몇 개예요? 40개 곱하기 똑같아요. 147원. 자, 이거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7,480원. 이건 공손품 원가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냐? 여기다가 곱하기 187원. 예. 곱하기 187원이야. 자, 그러면 900 곱하기 187원. 그러면 16만 8,3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 단가가 다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래. 그럼 기말 제공품 원가는 이거잖아요. 기말 제공품 원가는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손품 원가를 배부한 후 요 공손품 원가는 완성품에도 배부를 해야 되고 연료도 배부를 해야 돼. 둘 다 배부를 해야 돼. 둘 다. 둘 다 배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후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돼. 자, 지금 공손이 어떻게 해요? 40%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이 기말 제공품 요 60개는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 안 했죠? 검사 안 했으니까 얘는 여기에 배분될 자격이 없는 거죠. 검사를 했으면 배분이 되지만 얘는 아직 어디에 왔어? 아직 40%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30%까지 왔으니까 얘는 공손품 7,480원을 배부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검사가 여기서 검사가 된다고요. 그러면 공손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공손 7,800원, 7,480원은 여기까지 나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말 금액은 30%밖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얘는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 진행률이 50%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60개도 40%를 지나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7,480원을 배부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왜? 검사 시점을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지.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계산했다. 그래도 이게 나와. 그거 답 맞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계산하면 답인데 그냥 아는 척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럼 이거 배분해야 되잖아. 어떻게 배분해? 7,480원은 기말 제공품에 또 완성품에 배분해야 돼.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몇 개야? 기말 제공품은 200개. 완성품은 몇 개야? 900개. 이렇게 해서 배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미 지난 연도에 검사가 끝났어. 그 이번 달 검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900개에서 또 100개를 빼야 돼. 그럼 800개만 가지고 해야 돼. 그럼 얼마? 1000분의 200, 1000분의 800.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눠줘야 돼. 이 금액이 일로 가고 그걸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냥 배분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기말 제공품 구한 거니까 이거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네, 답 11,220원.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문제도 이게 손익분기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2001년 초에 설립된 한국은 생산된 제품을 당해년도에 모두 판매했다. 2001년 제품 900개를 생산해서 단위당 3,000원의 가격으로 판다. 판매 가격이 나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판변공. 이걸 해야 돼. 자, 2001년입니다. 2001년에 판매 가격은 얼마? 3,000원. 마이너스 변동비, 이꼴 공원이익.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동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변동비는 밑에 있잖아요. 박스에. 그 박스가 2001년 거예요. 변동비는 2개 있네요. 변동원가, 변동 판매비. 얼마? 1,400원. 그러면 공원이익은 1,600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1,600원인데 여기 우리 몇 개 팔았습니까? 900개 팔았죠. 900개. 900개를 팔았다. 판매 가격이 나왔잖아. 900개를 팔았다. 그러면 1,600 곱하기 900.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그러면 144만 원. 이 144만 원이 총 공원이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여기서 고정비를 빼야 됩니다. 고정비가 얼마냐? 박스에 보면 고정 제조원가 80, 판매비가 60. 둘 다 계산해야 돼요. 얼마? 140. 그러면 고정비 140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요? 영업이익. 자, 이익이 4만 원 나오죠? 요게 2001년도 이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2002년도 걸 구하는 겁니다. 자, 박스 밑에 보면 2002년 초 한국은 경영자는 제품 A의 제조 공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연간 31만 7,800원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2001년도 고정비는 원가가 80만 원이 아니라 고정 제조 간접비가 31만 7,800원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직접 노무원가는 단위당 100원 절감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2002년 겁니다. 자, 2002년은 똑같아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3,000원인데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입니다. 근데 변동비가 1,400원이 아니에요. 왜? 직접 노무원가가 100원만큼 절감이 되니까 100원 빼니까 1,300원. 그죠? 1,300원.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 1,7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2001년에 판매 가격은 나왔어요. 근데 2002년에 판매 가격이 아니라 판매량. 그 2002년에 판매 수량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이거를 곱하면 이게 총공원이익이야. 이게 총공원이익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굴 빼야 돼? 여기서 고정비를 빼야 돼. 그럼 고정비가 얼마냐? 고정비는 14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중간에 보면 31만 7,800원만큼 고정비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31만 7,800원.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 나오냐면 171만 7,800원. 여기가 171만 7,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뺐을 때 여기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익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01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그렇죠. 4만 원.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 4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면 되잖아. 이거 4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75만, 175만 7,800원. 이거 곱한 게 이거니까 이거 X라고 나누면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 1,700원 그러면 수량이 나오겠죠. 얼마? 1,03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40문제까지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회계 또 민법, 시설 여러분들 답안 체크를 다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개, 두 개 차이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최종 정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기다려 보시고요. 어떻게 그냥 열심히 했지만 그냥 한두 개 실수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심심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어쨌거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당분간 여러분들 쉬시면서 심신을 좀 잘 다스려서 그리고 또 본업에 또 충실히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한 것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